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전 상황이 다 끝났고 지금 오후 질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지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그거는 바로 자료 요구권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조국 후보자의 무조건적인 부인,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부인을 부인하는 언행을 깰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얘기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첨부를 하자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의 긴백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워낙 방대한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고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헷갈리실 겁니다. 저희처럼 이 부분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던 평론가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흐름이 끊기는 것은 물론 저게 뭐 맞을 수도 있나? 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누가 어디 와서 무슨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정도로, 왜냐면 워낙 확신을 가진 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전 상황에 대한 논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나름의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오전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공방은 만약 오후에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부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 통화한 내용을 뭐 장제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을 만약에 공개한다면 상황 반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조국 후보자는 또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이게 사실이 있는 그대로만 그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 이게 왜 이렇게 오해를 받도록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되도록 했느냐라고 문자 한 번 넣고 전화 한 번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주었는데 그것이 대학 본부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대학 본부에서 위임을 해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원장인 그 어학원 이름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대학 본부에서 총장 표창장을 위임해서 나갔다,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요청이었고, 정경심 교수의 요청이 있고 이어받아서 바로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주면서 조국 후보자가 그 전화를 받아서 아니 총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임해달라고 했다면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제 부인도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위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정 교수도 죽는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협박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협박을 하는 사람과 협박을 받는 사람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받는 사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우에는 이게 큰 대학이 아닙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대학인데 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대학일수록 어디에 약하죠? 교육부에 약합니다. 교육부는 그 전국 각 대학에 대한 행정지원, 학사지원, 재정지원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컨트롤하면 지방의 웬만한 대학 하나는 굉장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경영난을 가중돼서 이 대학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했는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 최성해 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용기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최성해 총장을 의인처럼 다룰 이유도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성해 총장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다 진보다 좌파다 우파다 이쪽에 모두하고 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무슨
우파 쪽에 무슨 주장하고 비슷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영웅이다 라고 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록을 보니까 2012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 대선 때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몇 명 안 되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최성해 총장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최성해 총장은 그런 본인의 성향은 뭐 좌우 두루 친한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그런 성향 때문에 이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냥 교육자로서의 양심, 더군다나 검찰이 그 표창장,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거 우리 학교 양식하고 다른데? 이거는 내가 어차피 검찰이 지금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 정도의 차원에서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최성해 총장이 녹취록이 있다, 장제원 의원 말대로 그걸 공개를 할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아마 밤이나 뭐 이런 상황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그냥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권 매체들이 이 부분을 벌써부터, 오늘 아침부터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 사고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로서 진실 공방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최성해 총장의 말은 지어낼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말은 그걸 그냥 부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최성해 총장의 말에 더 믿음이 간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의 믿음이냐 아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증거는 녹취록이 없다면 결국 공방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청문회에서 그 진위를 가리기에는 한계에 부닥친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걸 그럼 그대로 맡겨두면 되지 않느냐.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한테 압박을 넣고 있는 거 봐서는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그 청와대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압박을 윤석열 검찰에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교감 과정에서 혹시 어긋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에 현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의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한테 바로 전화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는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10건이 훨씬 넘는 특검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특검은 검찰에서 수사했던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검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섣불리 사건을 이리저리 흩어놓으면 나중에 특검이 들어가서 아무리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증거인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단계에서 빨리 특검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이 이 사건 문제를 뭐 수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증거인멸이나 뭐 오히려 이런 게 이루어질 시간을 벌어주는 것보다는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한데, 여기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죠. 물론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 가지고 여야 4당,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지금 한쪽 진영에 몰려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한국당이 빨리 깨야 됩니다. 이 구조를 못 깨면 특검이고 뭐고 앞으로 한국당이 가져가야 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답이다. 그건 제 말씀이고, 그 특검을 위해서는 한국당이 기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를 설득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바른미래당 정도하고는 확실하게 특검 공조를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선 지금 조국 후보자 반대에 대한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국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얻고 바른미래당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확보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는데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이 전부 진실공방으로 물타기 돼서 국민들은 헷갈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홀가분하게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한 1시간 정도 제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본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